이렇게 강의 들어오셨죠? 이온물이 이건 대세야, 대세니까 한번 잘 듣고, 이게 제가 볼 때는 2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좀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제가 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책도 있지만 항상 하드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하드안전 기준에서 NFTC를, PC보다는 NF 기술 기준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도 NFPC보다는 뭐 NFTC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드안전 기준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요. 항상 읽으면서. 법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재현, 내진 좀 많이 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하드안전 기준을 하고 하는데, 이온물도 굉장히 많아. 법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온물 안전관리법 세부 기준까지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 근데 정확한 법이 어디서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온물에 어떤 것에서 좀 더 법이 나오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이온물에 관련된 자격증이 이온물 기능사, 그 다음에 뭐 이온물 산업기사, 이온물 기사는 없어요. 이온물 기능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있는데, 그런 쪽을 제가 이제 좀 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시험이 이온물 산업기사가 제일 어려워. 화학공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온물 기능장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소방기술사에 아직 그렇게 많이 이온물 쪽이 많이 안 나오다 보는데 앞으로는 이온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온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온물에서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 일단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 이온물 일단 보시면, 이온물은 일단 크게 나눠지는 것이 이온물 저장, 취급, 그리고 운반하고 이온물 수송, 일단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저장 취급을 이제 올해부터는 이온물 관리라는 명칭 하에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점검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온물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하시면서 설명을 듣고 공부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이온물은 운반 수송이 한 번은 탱크놀이 관련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운반하고 수송에 관련해서는 소방기술사에서는 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나중에 이제 운반은 뭐 용기에 실어가지고 옮기고 탱크놀이처럼 하는 것이 수송이고, 운송이라 하지, 운송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눠지는데, 소방기술사에 아직까지는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저장, 취급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먼저 좀 해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이온물은 전체적으로 보실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게 건축물일 때 여기다 해야 될 거, 소방시설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자, 건축 허가동의 받았을 때 설계업자가 설계를 하고, 그쵸?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감리업자가 감리를 하고, 뭐 공장 같은 경우는 또 공장을 예를 들어서 또 방염이 해당이 되면 방염업자가 하고, 그냥 끝나고 나서는 또 뭐예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점검업자가 점검을 하고, 이런 제도가 일반 건축물에는 확실히 체계가 잘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온물은 위험하잖아. 그쵸? 위험한데, 그래서 우리 설계업 면허하는데 소방기사 있어야 되고, 공사업 면허하는데도 소방기사 있어야 되고, 감리해야 되는데도 소방기사, 즉 기수사까지 있어야 되고, 점검도 소방시설 관리사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온물은 위험하잖아. 더 위험한데 설계업도 없어, 공사업도 없어, 감리업도 없어, 점검도 없어. 아무나 갖다 해도 돼.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기본적으로 왜 이게 문제냐?
우리가 말하는 캐파가 너무 적어. 이온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소방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설계 공사 감리 점검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온물 기사도 만들고 이온물 관리사도 만들고 이온물 기술사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그것을 아마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지금. 왜? 아까 말했잖아요. 현장이 너무 적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백만 채를 가지고도 소방기사 한 1,100명, 그 다음에 소방관리사 한 2,500명에서 한 3,000명 사이, 이 정도 갖고도 지금 포화라고 있잖아요. 포화. 그래서 근데 이온물은 제가 알기로는 이온물 인허가 받은 데가 한 11,000군데밖에 안 돼. 엄청 적잖아요. 그런 데서 무슨 기술사를 뽑고 무슨 기사를 뽑고 그러냐 이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서 대안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니 설계사무소에서 이온물 설계를 하자. 이온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소방시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축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건축물은 내화 구조를 해야 된다, 불연재료를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갖고 건축사가 설계를 해주는 거지 소방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온물 기술사를 만든다 해서 이온물 기술사가 그런 거 설계를 해? 뭐 바닥에다는 이온물 바닥에는 뭐 이렇게 물에 스며들게 안 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옥외 바닥 같은 데는 약간 15cm 턱을 하고 저유 설비해야 된다. 이런 건 소방 기술사, 뭐 이온물 기술사를 딴다 하더라도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건축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방에서 방화구역에 들어가는 대신 건물을 소방공사업자가 우리 감시 제어반실, 저장 용기실, 비상 발전기실 이런 데 방화구역에 들어가잖아요. 방화구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방화문을 우리 소방공사업체에서 다는 거 아니잖아. 그죠? 감리 검토만 하고 설계는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다.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거니까 소방 설계, 소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사가 그냥 이온물도 설계 감리 공사하고 거기에 따른 이온물에 들어가는 거 그 외적으로 건축물 설계할 때보다 좀 더 들어가는 안전거리 보유공지 같은 걸 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쵸? 제 방향은 그거다 이 말이야. 그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온물에 들어가는 소방시설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제가 볼 땐 설계감리 공사 이것은 그 다음에 이온물 저장 취급하는 관련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온물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온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법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 건축물이 1200제곱미터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은 1200제곱미터의 공장이고 무창층이 아닌 유창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공장이라 하면 들어가는 소방시설은 1000제곱미터 넘어가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은 1500제곱미터부터 들어가잖아요. 옥내 소화전 해당이 없어. 그 다음에 유도등, 피난 구조 설비의 유도등 정도. 그 다음에 소화기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일반 건축물일 때, 공장일 때 1200제곱미터라면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온물 취급소, 제조소 취급소가 뭐예요? 공장이나 뜻이잖아요. 공장. 만약에 이온물 제조소다 보면은 여기에 당연히 자탐, 유도등 다 들어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옥내 소화전. 1000제곱미터면 소화 난이도 1등급이 돼버려.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까지 들어가. 나머지 자탐도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설계업이 없어도 해도 되고 공사 면허가 없어도 공사를 해도 되고 감리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서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소방기술사에도 이제 이온물이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소방은요 항상 보면은 그때그때 다른 유행이 있어. 제가 한창 공부할 때 2000년도 2010년도 그때 초반 때는 미분무수가 또 무지막지하게 유행했어요. 미분무수. 모든 것은 다 미분무수로 통했어. 모든 것은 2010년도 초반 이럴 때 미분무수 통했어. 지금 한때는 또 재현이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재현 잘 나오지만 또 그러다가 성능기 소방서는 지금도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유행.
지금은 그래도 이제 또 내진도 이 앞에 내진 안 나왔으면 다음번에 또 내진 나올 확률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진도 굉장히 유용해. 내진은 뭐 아까 저랑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설계도 내진 설계사무소에서 안 해. 지금 설계사무소 해야 되지만 설계사무소 다 못하다 보니까 내진 자재 이렇게 내진 자재상에서 설계를 좀 해주는 경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점검 업체가 내진 설계 점검 그 대상표가 없어. 점검이. 그러니까 내진 안 해. 그러니까 설계도 몰라, 관리사도 몰라, 뭐 감리도 몰라. 그러니까는 이게 좀 문제가 되겠지.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이연물도 마찬가지. 이연물도 지금 이연물 안전관리자, 이연물 안전관리자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전관리자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안전관리업, 이연물 안전관리업, 대행업 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파가 적다. 아직까지는 캐파가 적어서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런 것들. 거기에다 아까 말했던 이연물 인허가 받는 데가 뭐 40군데가 넘고, 그 다음에 이연물 100배 넘는 데가 내가 알기로는 한 3,400군데인가? 아니 3,000배 넘는 데가 400군데. 우리가 예방 업무 이행 실태 확인해야 되는데 400군데. 그 다음에 10배 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해봤자 몇천 군데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아무리 봐도 뭐 소방 그 이연물 기술사든지 관리사를 만들어 갖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근다고 이연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방이니까, 소방 기술사니까 개인적으로는 소방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연물을 알아야지. 이연물을 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뭘 제대로 보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것을 오늘 법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걸 쭉 한번 따라가면서 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히 예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연물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어 정리 중에서 제조소 등에 대해서 하셔야 돼. 제조소 등. 등은, 자, 제조소가 있고, 이연물을 만드는 제조소가 있어. 이연물 갖다가. 그리고 저장소가 있어. 이 저장소가 우리가 보면 좀 중요할 수가 있죠. 저장소가. 그래서 저장소도 다른 거, 저장소 8개 있는데, 소방 기술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본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5개. 5개 저장소. 5개. 그 다음에 5개 있으니까 옥내 저장소 있을 거 아니야.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순서가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순서에 다 이유가 있어.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우리가 지금 소방 이연물을 안 하고 소방 기사 공부를 할 때, 소방 기사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기사에서 많이 본 것이 옥외 탱크지. 옥외 탱크가 뭐 CRT, FRT, 콘루프 탱크, 플루프루프 탱크 있잖아요. 옥외 탱크가 왜 중요해? 옥외 탱크가 왜 중요해요? 오, 그렇지. 옥외 탱크에 고정포 방출구가 있어. 고정포. 이연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정포 방출구가 옥외 탱크 저장소에 또 있고, 그 다음에 탱크가 들어가잖아. 탱크가. 지하 탱크. 여기에 보면 저장소에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렇게 탱크가 5개 탱크 저장소, 여기 했잖아요. 옥내 탱크 저장소, 이렇게 또 탱크가 있잖아. 탱크가 있으면 뭐가 들어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연물을 생각하면 이게 말하는 우리가 콘루프 탱크, 5개 CRT 말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다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통기관이 있잖아. 탱크는 무조건 통기관이 있어. 대기 밸브 통기관, 밸브 있는 통기관. 그래서 통기관이 중요하고 통기관이 언제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에 벌써 2번이나 나왔는데 이번까지 3번 나왔어, 3번. 그래서 예상 문제를 뽑는 거야. 통기관은 다 들어가니까. 왜? 우리가
제조소부터 해갖고 별표 4에, 시행규칙 별표 4에 제조소,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별표 16까지 다 있잖아요. 여기에 탱크가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들. 뭐 해야 되는 거, 안전거리 보유공지 해야 되지만 들어가야 되는 거, 탱크가 들어가면 통기관이 항상 들어가. 통기관이. 그래서 통기관이 말이 자주 나오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소방 기술사니까 알기는 가야 되는데 예상 문제. 이온물도 많다 보니까 예상 문제 또 뽑아야 되잖아요. 통기관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 또. 뭐 안전거리 보유공지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 왜 많이 나온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따. 뭐냐면 요거 통 시험이 안 나왔네. 요거. 이건 뭐예요? 방유제잖아. 방유제. 근데 제조소 아까 말했던 제조소에 옥내에 있을 때 옥내에 이온물 취급 탱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방유턱이라게 취급 탱크 있을 때 방유턱이라고. 제조소에 5개에다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5개 취급 탱크. 이것은 방유제라고 하고 5개 탱크 저장소에 있는 방유제. 이거 110%, 그다음에 거기 방유턱은 50%, 100% 이런 규정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해. 방유턱에 들어가는 용량이 어떻게 된가? 5개에 설치된 제조소 5개에 설치되는 방유제의 용량이 어떻게 된가? 90% 플러스 추가할 때마다 10%씩 들어갑니다. 이건 110%입니다. 방유턱은 하나가 다 이렇게 차면 됩니다. 100%. 제일 큰 탱크의 100%입니다. 딱딱딱 나올만 하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방유제 들었어. 방유제가 어디에 나올까? 뭐 용분이 주간 배군 해가지고 막 배웠어. 8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야 된다. 뭐 간막이 1000만 리터 들어가면 간막이 2개 해야 된다. 뭐 옆에 보유공지 뭐 15m 지는 거 이런 거 들었잖아. 그게 어디 있지? 여기에 있어. 5개 탱크 저장소에 방유제에 여기 나와 있어. 그런 것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유튜브는 10분 넘어가면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쇼츠는, 우리가 쇼츠 매주 2개씩 올리거든요. 쇼츠는 많은 때는 2,800, 3,000에 이렇게 보는데 10분 넘어가 보잖아. 20분. 내가 내진 강의 1, 2, 3 이렇게 딱 했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 거의. 몇백 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좀 그런 재연, 내진 이런 거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보는 사람이 끝까지 가. 유튜브는 우리가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냥 왔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수들만 본다는 소리지, 고수들만. 그래서 우리 학원에 유튜브 긴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3, 40분 넘어가고 하는 것들은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 우리 형님도 유튜브 보고 왔잖아. 유튜브 보고 온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오셨죠? 그저께 내가 상담하고 오신 분도 유튜브를 싹 봤대, 싹. 우리 K소방에서 올렸던 유튜브를 싹 보고 오셨다고. 그 뜻은 뭐냐면 자료는 차고 넘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어떻게 꿰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장소는 5개 저장소, 옥내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 이런 식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취급소 이런 식으로 제조소 취급소는 취급소도 이제 한 또 4가지로 나눠져. 우리가 말하는 기름 넣는 주유소 제일 유명한 게 주유 취급소지. 판매 취급소,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런 쪽으로 이송 취급소 막 이런 식으로 이송 취급소는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기사 시험 이런 데도 이송 취급소는 잘 안 나와. 이게 이송 취급소하고 이동 탱크 저장소하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이. 이송 취급소 같은 거는 우리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에 나올 만한 게 좀 많이 없겠지. 그리고 주유 취급소도 마찬가지고 소방은 기사 시험 같은 데 좀 기능사 시험이나 이런 데 좀 나오는데 그래서 취급소는 그냥 우리가 공장이다 생각하고 이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되고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정도. 판매 취급소는 뭐 40배 정도, 40배 이하가 20배 이하가 1종이고 20배 이하가 40배 이하가 2종이고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야, 기술사에. 그러니까 제가 이온물에 엄청나게 범위가 많은데 이런 것은 기술사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나올 수도 있지. 탱크 놀이 같은 거 나올 수 있다니까. 옆에 막 전복 방지 같은 거 하고 탱크 놀이에서 뭐 넣을 때 접지선, 접속선 같은 거, 접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접지를 거기서는 접속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1m/s 이하로 기름 같은 거 집어넣어라 정전기 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많은데 중요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 제조소, 이 저장소가 또 이온물 인허가를 제일 많이 하고, 취급소에서는 주요 취급소 이온물 인허가를 제일 많이 하니까 이 정도만 갖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5개 100배, 지정수량, 옥내 150배, 5개 탱크 200배, 예? 200배. 그리고 제조소, 취급소가 10배, 이거 소방에서. 자, 5개 100배, 옥내 150배, 5개 탱크 200배, 제조소, 취급소 10배. 이게 뭐냐면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될 대상이야. 예방규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 작성. 그리고 정기점검도 해야 될 대상이야. 이온물 정기점검을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해야 되는 대상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점검한다고 무조건 다 점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점검 대상 이온물 한다 그러면 한 이 정도 선에서 점검한다 그러면 이게 몇천 개밖에 안 돼. 거기서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용역을 보고서를 완료를 해가지고 저 한 해 좀 생각 있는 관리사 그 점검 업체는 지금 내후년부터 이온물이 이제 완전히 빠지니까 저 관리사 그 감옥에서 빠지니까 이온물 시설 관리사가 뭐 되지 않냐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 계속 내 유튜브에서 내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온물 기능장을 따면 설계미 시공을 면제를 시켜주잖아요. 왜 면제를 시켜주는데 왜 이온물을 이온물 제외한다고 하냐 이 말이지. 그리고 이온물 관리협회, 관리협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올해 생겼어. 올해 이온물 관리협회 같은 거, 이온물 협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온물 협회도 그렇게 범위가 크진 않으니까 소방 기술인이나 소방 뭐 시설협회처럼, 기술인 협회는 아니지, 이런 데 좀 협회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것 때문에 나눌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온물은 제조소 등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는데, 제조소하고 취급소는 주요 취급소 정도, 판매 취급소 빼놓고 그냥 공장이다. 일반 취급소. 이게 취급소 중에 일반 취급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취급소하고 제조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공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 저장소는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옥내 5개 탱크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자,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 법은 제일 위에가 헌법이에요. 헌법이고 그 밑에는 법률이에요. 법률. 그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그러면 약간 강제 조항들이 있어.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자, 소방시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률. 그러면은 밑에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 대통령령, 뭐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시행령은 해야 될 대상들을 정의를 많이 해놔. 그래서 우리 소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번부터 뭐 별표 8번까지, 별표 4번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절차나 서시, 거기에 해야 될 뭐 서류 일체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온물 안전관리법은 희한하게 시행규칙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 시행규칙이. 나는 이게 법 체계를 모르겠지만, 일단 시행규칙 별표 4번부터 17번까지는 완벽하게 하고 가야 돼. 완벽하게. 그 중에서 별표 4, 5, 6, 그 다음에 17번 있잖아요. 이 정도. 그래서 오늘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나눠둔 자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온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령에서 소방 우리 기술사에서 그냥 중요하다는 거 몇 가지만 살짝 뽑아 놓으면, 자, 제8조 시행령. 이온물은 별표가, 이게 모든 법은 별표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요. 모든 기술사는. 근데 이온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별표는 1류부터 6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거. 1류부터 6류.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생각보다 많이 없어. 대부분 별표는 시행규칙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온물 시행령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8조, 탱크 안전 성능 검사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나와 있어. 그래서, 저 탱크
안전성능검사자.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소방은 소방시설법, 공사업법이나 소방시설법에 점검이 있고 공사업법에 설계감리공사 방염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업무는 없어, 그런 게. 설계감리 공사업이 없다 했잖아요. 희한하게 뭐가 있냐면 탱크 시험자 등록 기준이 탱크 시험자가 있어. 탱크 시험자가 등록하는 거지.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어. 탱크 시험자하고 이 업무 안전관리자 업무 대행업 해가지고 이런 두 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 업무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일반 수송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운송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탱크 안전 성능 검상이 되는 거 뭐 해가지고 보면은 받아야 되는 뭐 기차안전사 액체 100만 리터 뭐 이상인 탱크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무연제도 있고, 이게 탱크 안전 검사 성능 대상 시험자가 나왔으니까, 등록 기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봐보시라고 하는 거고, 자, 15조의 별표, 예방 규정을 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예방 규정을 해야 될 대상.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방금 여기 말했죠. 방금 말했던 거. 지정수량, 자, 10배 제조소, 그 다음에 100배 5개 저장소, 150배 옥내 저장소, 200배 5개 탱크 저장소, 그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 이송 취급소가 그거예요. 우리 탱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정육 공장에서 이렇게 쭉 옮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압시설 같은 게 이송 취급소예요. 거기 이송 취급소는 다 소환 안 해도 1등급이야. 그만큼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취급소에 예조항이 가나 이렇게 해서 이온물, 보일러 등 버너 등 이런 걸 사용하는 거, 용기에 담가서 차량에 고정된 투입기에 주입하는 것들은 제외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방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방 규정 이행 실태 확인거 있잖아요. 예방 규정 실태 확인 대상 같은 것들이 또 3,000배 이상 밑에 보면은 3,000배 이상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예방 규정 이해 실태 평가를 해야 된다. 3,000배.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고 다녀. 예? 이게 지금 뭐 전국에 3,000배 이상이면 한 4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00군데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다니니까 이게 이 업무를 하는데 저기 학교에 발표 같은 데가 보면은 이거 발표도 많이 하고 좀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예상 문제인데 당연히 예방 규정 작성해야 될 것까지 같이 해서 갖고 가는데 외우기 쉽죠? 100배, 150배, 200배, 그 다음에 10배. 제조소, 취급소, 일반 취급소 10배더라. 이 정도만 갖고 와요.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정기 점검하는 대상까지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온물, 이 정도, 이게 이온물 안전관리법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은 요즘에는 소방관리사 시험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소방관리사에 나올 만한 설치 기준 같은 게 요즘에는 기술사에 잘 안 나오잖아요. 관리사에 나올 문제고 관리사 시험에.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것, 이런 것들도 어떤 거 보면은 여기 이온물에서는 좀 기술사에는 좀 나오긴 힘들 문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확률을 높이자 이 말이죠. 이것은 기술사일 때 이온물 인허가를 좀 해보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건 해야 되겠다. 항상 말이 나오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신고를 하러 갔을 때 현관 인허가를 받을 때 보면 문제되는 것들이 좀씩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자 이 말이지. 그런 내용 보면은 자 우리가 1류부터 6류까지는 지정수량이랑 이렇게 갖고 가야 되고 시험에 자 우리 기술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하면 당연히 4류 이온물이겠지. 4류 이온물에 특수인화물. 근데 특수인화물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예? 그리고 우리 인허가는 제1석유류, 2석유류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화점에 의해서 20도, 70도, 200도, 250도 동식물류 200 이런 정도까지 하는 거 인화점에 구분되는 거 제1석유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석유류. 그러니까 4류 이온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즘에 관련해서 그 1류부터 6류까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내가 공부하기 힘드시면은 무엇부터 알아야 했냐면 1류부터 6류까지 해가지고 금수성 물질을 먼저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1류하고 6류는 산화성 고체 액체잖아요. 그 조연성이야. 자기가 산소를 공급하고 있어. 산소를 가지고 있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조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해야 돼?
가연물과 접촉 금지를 해야 돼. 가연물. 그 다음에 자 인류의 금수성 물질, 무기 가산화물. 이기류의 철마금,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삼류는 황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금수성이에요. 그럼 금수성은 뭐가 있어요? 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 표지는 물기연금이라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갖고 가십시오. 이제 또 요즘에 기숙사 공부를 하다 보면 사료 이온물의 특수 인화물, 디에티에테르도 금수성입니다. 이 정도 가는데 또 사료는 또 희한하게 물기연금이 없어. 또 육류도 발열 현상이 발생돼가지고 금속 물질에 육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육류도 물기연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1류, 2류, 3류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물기연금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외우기도 쉽고 그 다음에 화학공식도 마찬가지예요. 화학공식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탄산칼슘, 예? 탄산칼슘이 아니지 탄화칼슘이지. 탄화칼슘, 예? 탄화칼슘 만드는 공장이 카바이트 만드는 공장이 장마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 침수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때 발생되는 것이 뭐가 발생돼? 아세틸렌이 발생된다니까. 아세틸렌. 그 다음에 뭐지? 수산화칼슘 발생되잖아. 앞에 이가 들어간가? 수산화칼슘 발생되니까 아세틸렌 이런 거 이 공식 하나만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라 했잖아 내가. 즉 이게 기숙사 시험 문제라니까. 아세틸렌 발생되는 거, 수소가 발생돼. 자, 우리가 저기 금속 화재에다가 D급 금속 화재에다가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 수소가 발생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저기 일반 소화약제 같은 거 사용해도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수소 발생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정도의 공식만 알면 돼. 많이 알 필요 없어. 아세틸렌이 발생합니다. 아니 다른 것들은 이염물 산업기사는 뭐 3산항인, 5산항인, 막 7산 황 있잖아.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 막 저런 거 알지만 우리 굳이 알 필요 없어. 소방기사는 아직까지는 저 정도만 알고 가면 돼. 아세틸렌이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내가 말했던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자 봐봐요. 시험 문제. 아세틸렌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왜냐면 나는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탄화칼슘 만드는 회사에 장마로 침수가 됐다. 거기 아세틸렌이 나오니까 그러지. 그럼 아세틸렌 위험도가 크잖아요. 2.5에서 81%까지니까 그 정도. 그 분해 폭발을 하면은 100%까지 더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세틸렌은 굉장히 좋은 거고, 이온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가스 정도의 하나다. 브로미도 넣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가지고 가면서 하시면 된다. 1류부터 6류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그 문제다. 자, 아까 말했잖아. 3류는 금속 물질이라 했어. 갖고 우리가 저장 취급한다 했잖아. 저장은 어디다 해? 칼륨, 나트륨 어디다 저장해? 석유류에다 저장한다잖아. 석유류. 황린만 빼게 하고, 황린은 금속 물질이 아니라 했죠. 황린은 어디다 저장해? 물속에다 저장한다니까. 그 정도만 알고 가면 돼. 저장할 때 위험물은 어떻게 저장해? 소분해서 저장해. 조금씩 나눠서 저장해. 햇빛이 쨍쨍 찐 데다 저장할까? 아니지. 그냥 직사광선을 피하고 응달린 곳에 보관해야 한다. 밀폐된 곳에 보관해. 통풍이 잘 된 곳에 보관해. 그래. 기본적으로 세계는 이미 알고 들어가 보잖아, 우리가. 또 정기적인 점검도 하면 되고. 예? 기본적으로 기숙사 시험이란 게 그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몰랐을 때 거기에 툭 맞춰가지고 답안지를 잘 쓰는 거 있잖아요. 표현을 잘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은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한 3가지 정도 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 대책 정도 있잖아요. 3가지만 알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기적인 점검. 그러잖아요. 교육. 모르겠으면 3리 하라 했어. 3리. 3리가 뭐야? 3리가 뭐야? 3리. 영어로 2. 그래.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엔지니어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갖다 쓰면 또 3줄 쓰잖아. 답안지 내가 말했잖아요. 내 실력을 옆에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기숙사 공부가 아니라고. 실력 좋고 막 제일 듣기 싫은 말 뭔 말인지 알아? 저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뭐 실력 좋은데 아직도 기숙사 못하고 있다고. 그거같이 성질나는 말이 어딨어. 저 사람은 실력도 1도 없는 애가 기숙사 땄다. 이런 말이 최고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기숙사에서 아는 것만 하시라고. 형님 아셨어요? 뭔 형식 승인, 성능 인증 81개를 다 출력해갖고 보고 그러지 마. 몇백 페이지를. 그때 보면 딱, 지금도 형식 승인, 성능 인증 좀 유행하긴 해. 근데 그걸 다 하는 것은 보통 힘들어요. 1000페이지 등록 돼. 1000페이지.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했잖아요, 내가. 단독 경보용 감지, 연동형 무선 감지 있으니까 무선 감지 하십시오. 이분 나와버렸잖아. 안 나온 거 있어. 시각 경보기가 동기식, 비동기식으로. 우리나라, 우리 하지 않는 기준은 터널은 동기식이고 일반 건축물은 비동기식입니다. 근데 성능인증 서방 설계에서는 동기식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기식하고 비동기식, 그걸 성능인증 제품이니까 그쪽에서 성능인증, 그쪽에서 제품검사 기능에서 한번 보고 가십시오. 이거 두 개 낸 거야, 두 개. 응? 배출 댐퍼 같은 경우는 우리 안병기사가 4월 달에 예상을 했어. 이번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나올 예정이라고.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뭐 한 거 그런 걸 해야지 어떻게 뭐 81개를 다 하고 가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하얘지도록 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하지 마시라고. 나만 따라오면 돼. 그거 할 사람은 우리가 항상 그런 말에 우리 강사들끼리 모이면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뭐 제품 검사 형식승인 있잖아. 이거 마친 사람아 평생 합격 못 할 거라고. 그런다니까. 남들 모르는데 자기만 알면 좋은 것이 아니야. 절대. 뭐 코샤 가이드 나왔다고 하고 또 코샤 가이드 예시만 397페이지야. 예시만 염소고 예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는 근데 그거 제목만 갖고 강의하잖아. 제목만 갖고. 제목 여기서 코사 가이드에 보면 PSM 있잖아. PSM 예시가. PSM의 제목에 여기서는 이렇게 딱 뭐 사업 계획 나오고 그 다음에 MSDS 나오네. 내화구조 나오네. 방폭 등 나오네. 이형, 영종, 일종, 이종 나오네. 이험성 평가 나오네. 근데 그게 영종, 일종, 이종 있잖아요. 이험 등급. 이것만 빼놓고는 시험이 다 나왔어. 거기서. 순서대로. 제목에서. 근데 영종, 일종, 이종 이런 거 모르시냐고. 다 알잖아. 그런 거 체계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자,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이 있는데 에너지 조건에서 정말 중요한데 통 시험이 안 나온 게 있어. 에너지 조건에서. 뭐예요? 정말 중요해. 그래. 방폭 전기기기. 이번에도 예상 문제였어. 방폭 전기기기가. 방폭 전기기기는 방폭 전기기기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해갖고 10점짜리 나온 적 있어. 예? 그걸 내가 4페이지 썼다가 내가 떨어졌다. 10점짜리를 4페이지 써서 안다고. 분량이 해결이 안 되지. 근데 본질 안전 방폭기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25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어. 그러니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 갖고 그냥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이래서 본질 안전 방폭기기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막 이래서 방폭기기 전기기기를 써야 된다. 그런 거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딱 해야지. 이 137의 예상 문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 문제에서 통파 방지 대책 했잖아요. 근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 주차장에 통파 방지 대책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다 난 인터락 설비를 한다니까요. 주차장에 습식으로 해야 되니까 난 인터락 설비래. 통파 방지 대책 하기 위해서 난 인터락 설비를 한다니까. 그러면 꼭 시험 문제에 난 인터락 설비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이렇게 해야지만 난 인터락 설비 하냐고. 응? 통파 방지 대책에서 메탈히터 방식도 있고 히팅 코일 방식도 있고 겨울에는 부동액 쓰는 방식도 있고 그럼 장단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손이 많이 가고 메탈히터 히팅 코일 방식은 깠다가다 전원 안 끄고 가버리면 전기세가 몇백만 원씩 나와버리고 부동액은 부식 방지에 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난 인터락 방식이 밸브가 한 1,000만 원씩에 말도 않게 비싸 지금. 파라텍에서 나오는 밸브들이 그럼 일반 밸브 우리 100만 원이면 사잖아요. 비싸봤자 150만 원도 안 넘을 거야. 뭐 바이킹사나 해갖고 몇백이나 좀 될란가? 아주 유명한 거?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그 1,000만 원씩 넘게 주고 그거 할 수 있겠냐고. 나 인터락 설비 있잖아요. 못 한다니까 지금. 근데 해야 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NF72 준비 작동식 밸브의 인터락 설비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이러면 잘 아는데. 동파 방지 대책에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그러면 몰라. 같은 문제인데 왜 못 푸냐고. 같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히팅 코일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탈히터 방식, 부동액 넣는 방식 한 수술 쓰고 나머지 난 인터락 설비에서 잘 쓰면 되는 거지. 앞으로 대세는 난 인터락 설비라니까. 준비 작동 설비에 있는 거예요? 논 인터락이라고. 인터락 설비 종류잖아. 난 인터락. 그거지. 5R 말씀하시는 거고. 더블 인터락, 난 인터락, 싱글 인터락 있잖아요. 그게 NF72에.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거 1류부터 6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제가 항상 보면은 NFTC의 1.7 NFTC 1.7이 뭐예요?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그런 것처럼 여기도
기숙사는 영어, 원래 옛날에 1교시 문제는 영어만 딱, 야,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 그 다음에 알코올류, 이런 식으로만 딱딱 정해갖고 그 영어를 쓰는 것이 뭐 1교시 문제예요. 다른 기숙사는 그렇게 문제도 많이 해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시라고. 그래서 원래는 영어를 쓰는 것이 기숙사인데 지금은 기숙사 시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뭐 무슨 정의, 개요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 영어는 꼭 한 번씩 알고 가셔야 돼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산화성 고체, 액체, 여기에 보면은 자 5번 금속분, 6번 마그네슘분, 뭐 황린, 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이렇게 쭉 있고, 가다 보면은 이제 저기 15번에 12번, 13번, 14번에 알코올류도 시험에 나왔어. 알코올류의 정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잖아요.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일가 알코올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온물이 중요하다고 안 할 때 시험 문제 나왔어. 근데 이제 이온물이 중요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시행령에서 이 별표 2가, 별표 1이죠, 이게. 별표 1이 제일 중요해요. 별표 1이. 자, 근데 1류부터 6류까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류부터 6류를 알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용어 정리를 한번 보고 가십시오. 특수가염물. 우리 하재 예방법에 특수가염물이 있잖아요. 별표 2,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염물 면나등사 벽가서 이사 천천히 하세요. 3천만 원 누가 몰라 그거. 다 알지. 그거 내면 모르는 사람이 1000명 중에서 500명은 알 거라고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 밑에 이제 특수가염물 정의 있잖아요. 그런 건 나오잖아. 저장 취급 장소 이런 거. 그 합성수시로가 고무 플라스틱을 바뀌자마자 시험에 나왔어. 하재 예방법 넘어오자마자 시험에 나왔어. 소방기본법에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법 바뀌는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라니까. 강사는 더 이상 뭐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야. 이온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온물은 어디에 뭐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아, 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 위주로 한번 해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지. 뭐 일일이 이거 하시죠, 저거 하십시오. 이거 좋지. 이거 나올 것 같으니까 외우십시오. 좋지. 나도 한 1000문제 뽑아갖고 이 1000문제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1000문제 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 내가 볼 때는 1100명, 우리 소방기숙사 1100명인데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자기 시험 볼 때 1100개, 1100문제 외웠다고. 못 외워. 인간의 뇌가 그 정도 외울 수가 없어. 200문제도 못 외우는데 내가 보는 거 200문제만 외워갖고도 하면 200문제 외우고 나한테 오시라겠어. 응? 짝다리 짚으면서. 아니, 이것만 보면 합격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보면 어떻게 합격해요? 나한테 이렇게 딱 짝다리 짚으면서 와. 200문제만 외우면 합격하시냐고. 내가 그랬지. 그래, 합격하기 힘들겠죠. 200문제만. 근데 200문제 외운 사람도 못 봤습니다. 200문제를 안 보고 쓸 수 있는 수준만 되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때 책임지고 합격시켰나 단 한 명도 안 왔어. 지금까지. 내가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 4년째 하고 있거든. 4년 넘었지, 4년. 한 명도 없어. 200문제를 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한번 외워보시라고. 200문제 안 외워도 되겠네? 그래갖고 그것도 제대로 안 쓰면서 그러다가 막상 시험에 나오면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괜히 엉뚱한 거, 옆에 거, 안 보고 쓸 수 있는 거 그 200문제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응용력이 키워진다니까요. 몰라도 쓸 수 있는 응용력도 키워지고 답안지 쓰는 방법도 연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범위를 넓히면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범위를 좁혀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합격자가 계속 나오는 추세가 아니라 쏟아지는 추세예요. 쏟아진다니까. 지금 합격자 적게 나오는데도 우리 학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전체 해갖고 몇 명 되지도 안 해. 근데도 합격자 왜 이렇게 안 알려줬는가 몰라. 맨날. 내가 뭐라 하냐면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잖아요. 강의하고 저 잠깐만 쉬고 올랍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올랍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 합격한 사람 생각보다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우리 학원 안 와도 됩니다. 제발 다른 학원이라도 가십시오. 정리하면 자기가 정리되니까 여기 안 오든가 뭐 어쩌든가 안 와도 된다고. 학원은 원래 그런 거니까. 진짜로 학교 꼭 학원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만 이름을 좀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정리된다니까. 100명 중에 100명이야 내가 볼 때는. 자기가 학원 안 다니고 정리하는 게 없어. 그래서 다른 학원이라도 다니십시오. 내가 부탁을 해. 우리 내 학원 안 와도 되니까 다른 학원이라도 다니셔야지. 그래 아니 소방기술사는요 얼마나 대단하면 며칠만 안 보잖아요. 깨끗해져 머리가. 희한해. 기가 모든 사람한테 근다게. 어떻게 이게 일주일만 안 봐도 이게 모든 것이 백지돼 버리냐. 깨끗해져 온다니까. 아주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그래요. 갖고 아니 동영상에도 계속 한 1.5배, 2배속이라 돼갖고 들어보시라고 계속해. 아이고 내년 2월달에 보지. 2월달 되잖아. 명절 다가오고. 아유 5월달에 보지. 5월달에 제일 합격률이 적어. 시험 보는 사람 제일 적어. 5월달에. 에이 8월달에 보지. 휴가 가고 끝나버려. 평생 희한하게 기술사는 2월달, 5월달, 8월달 있잖아요. 시험 보기 힘들 때만, 힘들 때만 있어. 일화성, 고체 이렇게 쭉 한 번씩 읽어보시고 특수인화물부터 사료인물까지 이 용어 정리가 여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자 이온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뭐냐면 자 여기에 보면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옥외 저장소에 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 옥외 저장소다 이렇게 용어 정리가 좀 돼 있어.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읽어보시고 별표 1이 있으면 별표 2가 좀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취급 제조사의 목적 취급하는 거 그래서 주요 취급소 별표 3은 판매 취급소 이성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런 식으로 취급소의 종류 자 저장소 8개 취급소 4종류 이거 내가 볼 때는 소방기술사는 다 하는 게 아니야. 이온물 기능사나 이온물 산업회사, 이온물 기능자는 이 12개를 다 해야, 제조소까지 싹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 내가 볼 때는 아까 말했잖아. 5개부터 시작해갖고, 5개, 옥내, 5개 탱크 정도, 이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하고, 자, 별표 4. 탱크 안전 성능. 그러니까 출제 위원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이게 법규를 보다 보면, 이 법규에 보면, 중요한 것을 별표로 뽑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 본문 내용에 중요한 것을 뒤로 다 해놔서 그럼 여기 뭐 제8조 2항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탱크, 자 이 탱크,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5개 탱크 저장소 있잖아요. 5개 탱크 저장소, 이 탱크를 할 때 아니면 안반 저장소, 안반 탱크 같은 거, 안반 저장소 바닷속에다 안반 탱크 저장소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거 기초 집안 충수 충합 용접부 검사, 안반 탱크 검사 같은 거 4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앞으로 용어만 알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이온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기숙사 시험에 나오기 만한 것이 시행령은 아까 말했지만, 이온물 안전관리법, 다른 것은 시행령이 많이 나와요. 우리 소방다른법은 시설법, 그다음에 화재 예방법, 공사법 이런 건 당연히 시행령에 별표가 많이 나오는데, 이온물 안전관리법 보시면 아까 알겠지만, 시행령에서 나올 만한 게 많이 없어. 근데 정말 중요하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1류부터 6류까지. 그 밑에 용어 정리도 꼭 가지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은 이제 아주 중요해. 자. 시행규칙은 아까 말했던 18조에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있고, 이건 제가 이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했는 거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신청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약간 세부 내용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자 그 다음부터 28조부터 제조소의 설치 기준 자 28조에서부터 말했잖아요. 제조소 등인데 아니고 제조소의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 자 여기서 말하는 28조부터 별표 여기에 제조소 설치 기준이 별표 4, 그 별표 5는 옥내 저장소의 설치 기준. 별표 6은 옥외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 갖고 별표 6에서부터 갖고 별표 16에 가면은 이송 취급소까지 쭉 봐보세요.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 자, 29조에 별표 5가 옥내 저장소, 제30조에 옥내 탱크 저장소. 쭉 가다 보면 제40조 별표 16에 일반 취급소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머지 것은 소방기술사에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소방기술사에 나올 만한 것은 아직까지는 이온물에 이제 좀 간다고 할 때 아직까지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별표 4, 5, 6 이 3개가 내가 해보니까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 이온물 제조소 등 중에서 제조소가 자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 3개 전부 다 있는 것이 보유공지야. 보유공지.
보유공지인데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이 10배 이상이면 5m, 10배 미만이면 3m. 그다음에 옥내 저장소는 옥내 저장소잖아요. 옥내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야 구조로 됐을 때, 내야 구조로 안 됐을 때 기준으로 해갖고 20배, 뭐 50배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1m, 1.5m, 뭐 3m 이런 식으로 딱 가고 이것보다도 그 내야 구조 그게 해서 보유공지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요곳에 보유공지 있잖아. 이게 500배부터 시작해가지고 500배부터 시작해갖고 5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이렇게 해가지고 3, 5, 9, 12, 15m 오케이? 나머지 수평거리 지름이 15m면 반띵한다. 2분의 1까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기술사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이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자세히 봐봐요. 여기 자세히 봅시다. 여기 자 저를 보시고 제조소 설치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거리. 그러니까 안전거리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제조소의 첫 번째가 안전거리, 중형문화재 50m, 주거공간 뭐 한 20m, 10m, 그 다음에 7,000V 이상 35,000까지는 3m, 35,000 이상은 5m. 알잖아. 예? 얼마 전에 시험은 안전거리 단축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거리 해야 되는 거. 안전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안전거리 나오면 그 다음에 그렇지 보유공지. 방금 말했어. 보유공지. 그러니까 기숙사 채점 빼는 사람들이 여기 이상 안 가. 이거 잘라야 되는데.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안전거리 보유공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고 어떤 분이 한번 3번까지 갔어. 그래서 나오는 것이 표지 게시판. 표지 게시판이 기숙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아니잖아. 물기, 엉금, 청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뭐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아니잖아. 가염은 촉촉금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어. 내가 알기로는 이온물 기능장이나 좀 공부했던 사람이나 좀 쓰고 그러지 제대로 쓴 사람 거의 없었어. 설마 이게 나올라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네 번째가 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 제일 우리가 현장에서 이온물 일어가다 보면 이거 당연히 안전거리 보유공지 표지 게시판은 당연히 하지.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옥내 저장소면 그 옥내 저장소에 옥내 건축물이 어떻게 되는가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네 번째가 건축물의 구조. 오케이? 건축물의 구조가 근데 내가 작년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전거리 보유공지 뭐 나오면 통기간 작년부터 통기간을 미뤘으니까 이런 거 합니다. 왜 안 나오냐 그랬냐면 작년까지 법이 갑종방화문, 울종방화문이었어. 여기에 설치되는 것이 진작 2, 3년 전에 다른 법에는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는데 이온물 안전관리법만 작년 5월 달에 임대사 겨우 60분, 갑종 울정에서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으로 작년에 5월 달에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올 겁니다 해갖고 올해 나왔어야 돼. 이번에 나왔어야 돼. 안 나왔잖아요. 그럼 뭐였어? 이런 것을 내가 찍은다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법도 개정이 됐고 아까 말했잖아요. 1번, 2번, 3번 보고 4번까지. 4번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 나왔지? 4번 한번 내보자 이렇게. 우리는 3년 전부터 우리 학원은 이걸 연습을 하고 있었어. 3년 전부터. 쉬워. 그래서 갑종방화, 울종방화문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채광. 이것은 이제 기능사나 기능장, 관리사 시험, 그쪽, 산업기사, 그 다음에 이온물 안전관리 법규에도, 기사 시험에도 많이 나는 거, 채광, 환기, 조명, 이런 거 있잖아요. 조명. 여기에 조명이란 말에 내부에는 방폭 등을 설치해야 된다. 스위치는 밖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와. 환기. 이렇게 환기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낮은데 그릴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환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게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극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150제곱미터일 때는 80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기본. 기술사에 나올 만한 거 아니지. 그죠? 150이 안 됐을 때는 또 30, 60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올 만한 거 아니야. 그냥 배기구, 그 다음에 극기구, 그 다음에 환기 설비. 자, 요거 환기 설비는 약간의 좀 패시브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패시브적. 그 환기 설비. 그래서 패시브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6번은 배출 설비, 배출 설비란 것은 말에서 액티브적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출 설비는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뭐 유증기가 발생하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라. 이렇게 배출 설비. 극기구는 좀 높은 데다 설치를 해라. 이렇게 가능한 높은 데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란 뜻인 것 같아. 이렇게 배출 설비 해라. 즉 국소 방출 방식으로 하고 어쩔 때는 전역 방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출 설비가 나올 만하지. 소방 기술사는 그 글을 보면서 이게 문장을 보면서 그림으로 표현이 내가 되겠다 그러면 이게 시험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상 문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설서에 있는 그림을 넣어놨어. 예? 해설서에 있는 그림 넣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뭐 압력 게이지, 그 다음에 탱크 이런 거 쭉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바닥에, 옥의 바닥에 설치할 때 그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 쭉 있는데 이 순서대로 거의 가는데, 자, 봐봐요. 옥의 탱크 저장소, 예? 옥의 저장소 있잖아요. 옥의 탱크 저장소는 보유공지 안전거리를 할 때는 별표 4의 1호에 따른다 이렇게 해갖고 별도로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안전거리가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옥내 옥의 탱크 저장소 이렇게 몇 개만 있어. 그래서 거기 기준에 별표 6에나 이런 데는 그 별표에는 안전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왜 없을까? 별표 1호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어. 별표 4의 1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전거리는 들어가는 데가 진짜 많잖아요. 왜? 보유공지는 그때 들리니까 다 하고 표지 게시판도 전체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거리가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전부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 옥내 저장소, 옥의 저장소, 옥의 탱크 저장소 이렇게 쭉 하고 자 여기에서 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법규를 보시자고요. 제조소가 있어. 제조소가 이렇게 제조소가 있어요. 제조소에 이렇게 이온물 취급 탱크가 있어. 탱크. 여기서 탱크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방사 막 이렇게 도장 공장 같은데 이렇게 방사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옥내에 있을 때 여기는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방유턱이라고 해요. 방유턱. 옥내에 있을 때 이때 이게 가장 큰 탱크가 100%를 해야 된다. 가장 큰 탱크에 100%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5개 탱크가 이렇게 취급 탱크가 5개에 있어. 5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방유제가 있어야 되잖아. 방유제. 하나 있을 때는 뭐 90%,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있을 때는 10%씩. 여러 개가 있어. 2개 이상이 있으면은 제일 큰 것에 90%, 나머지 10%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5개 탱크 저장소에 방유제, 여기에 이렇게 방유제 있잖아요. 이렇게. 방유제. 이 방유제는 제일 큰 것에 110% 해야 된다. 자, 취급 탱크에서 방유제, 방유턱 하는 것이 종류가 3가지야. 헷갈리지 마시라고 내가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통기관이 시험에 나왔어. 그럼 나한테 시험 문제 내라 하면 예상 문제로는 내가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사람들이 용군이 주관 배군 해가지고 어디서 외웠어? 8만 제곱미터마다 방유제만 나오면 그것만 갖다 써버려. 근데 제조소에 5개 취급 탱크에 설치되는 방유제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럼 요거 설명해야 돼. 50. 90이 아니라 50. 50%에 플러스 10%씩. 이걸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종류가 3개가 있다는 거, 3개가. 오케이?
내가 볼 때는 예상 문제. 그것을 이제 한번 쫙 훑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7장 3-2에, 아니, 7장에 예방규정 작성 항목도 한번 봐보시라. 아까쯤에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제조소 취급소 10배, 그 다음에 5개 탱크 100배, 옥내 탱크 150배, 5개 탱크 저장소 200배 이렇게 해서 갔죠. 네, 거기에 항목 같은 것도 예방규정 작성 항목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해. 이것을 작성이 잘 돼가지고 이거 따르는가, 이것을 예방규정 이해 실태 확인을 다닌다고 지금 3,000배 이상이면 그거 지금 다니는 데마다 막 고소 고발하고 난리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저 소방청하고 민간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 거기 다니는 사람들 혹시 출제인원이 들어가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 알아야 될 굉장히 추가되고 그런 것들 갖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뭐 보시면 안전관리 업무, 직무 조직, 그 다음에 대리자, 하학 소방차, 안전교육 훈련, 안전순찰, 점검, 그 다음에 위험물 운전 조작, 위험물 취급, 그 다음에 현장의 공사 현장의 감독, 그 다음에 뭐 비상시 조치, 안전에 관한 기록,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록이 가장 좋을 것 같아. 네, 도면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뭐냐면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시험에 기숙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소방계획서는 누가 작성을 해? 안전관리자가 하잖아요. 그 관리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소방기숙사에 2번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내면 안 되겠지 이제는. 내면 또 소리 듣겠지. 그럼 소방관리사가 해야 될 문제를 왜 기숙사에다 냈냐고. 요즘 이 정도라니까. 그래서 뭐 그거 한번 나왔으니까 그걸 애올라 하지 말고 나오기는 좀 힘든 문제니까 난 나오면 틀려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거 하시라고. 오히려 기본에 더 충실하면서 좀 갖고 가시라고. 그리고 내가 진짜 모르는데 소방계획서 혹시 항목에 나왔어. 그러면 안전관리의 위험물 안전관리의 항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뭐 자체 소방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투에 맞춰갖고 그냥 형태만 쓰면 되지 이걸 전부 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목적, 역할,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야 될 내용들, 발전 방향, 위험물 안전관리자들은 혼자서 다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도 자주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그 대부분 다 같잖아요. 이런 쪽으로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이제 운송 사업자, 운송자 막 이렇게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자 막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보면 아세트알데히드, 알킬, 알루미늄 또 이런 게 겁나 많이 나와. 뭐 90%에서 해가지고 하고 보냉장치 뭐 50도씨 해야 되고 이게 기숙사에 나올 만한 문제들은 아니라니까 일단은. 근데 애올 때 보면 우리가 암기를 할 때 보면은 이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틀로 알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만한 것들 있잖아요. 진짜 아까 내가 볼 때는 탱크 시험 시험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초합 충수 검사 있잖아요. 지방 검사, 용접부 검사, 안반탱크 검사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거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은 정말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탱크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탱크 같은 거 터져볼 때 이런 여기다가 이거 터져볼 때 용접 같은 데다가 용접부 검사해야 되고 여기다 물을 채워야 갖고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이런 것도 검사해 누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검사 얼마나 여기다가 집안 해가지고 무너지면 못해. 지방 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검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딱 보면은 굉장히 뭐 시험 문제 나와야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검사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위험물 시행 규칙에서도 우리 소방 기술사하고 진짜 양이 많은데 나올 만한 것들은 이 정도만 한번 해서 내가 이제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 먼저 하시고 범위 넓으시라고. 나중에 내가 볼 때 이것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것만 하고 나면은 뭐가 있냐면 나중에 혹시 위험물 인허가 관련해서 할 수 있을 때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별표 4에 제조소 등이 아니고 제조소 설치 기준. 즉 공장에 제조소를 만들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된가? 그럼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온다 했어요? 안전거리 나온다겠죠. 안전거리. 자,
1번 제조소 설치 기준 해가지고 별표 4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해가지고 1번에 안전거리 해서 주가 항문 신분들 해갖고 문화재가 제일 중형 문화재 있잖아요. 50m 예? 제일 많이 나오더라. 문화재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자 밑에 보시면 2 제1호 과목 내지 어떻게 해갖고 2에 보면 안전거리란 이런 식으로 나와. 안전거리란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냐면 해설서에 있어. 이영문 안전 소방청에서 발생하는 해설서 있잖아요. 법규에는 정확하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설서에 이런 명확한 말이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가시라고. 자, 이거 해설서에 있는 그림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자,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계시니까 자, 안전거리는 제조소와 보호 대상물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격거리. 그 밑에 보유공지, 밑에 보유공지 정의 보면 보유공지란 제조소 자체 주위에 확보해야 될 공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안전거리는 일단 30m, 주거 10m, 그 다음에 극장 30, 의료시설 30m, 문화재 50m, 고압가스, 액화 소비가스 30m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쭉 이렇게. 자, 가로 2번 안전거리 목적에서 가로 2번은 제조소로부터 안전거리 확보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안전거리 기준은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 저장소, 일반 취급소에 된다. 이렇게.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옥내 탱크 저장소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옥내 탱크. 예? 지하 탱크 저장소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송 취급소 해당이 안 돼. 판매 취급소 해당 안 된다고요. 딱 해당되는 거 이렇게 딱 정해졌잖아요. 일반 취급소 이런 게 판매 주유 취급소 해당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 안 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리고 보유공지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10배, 3배 있더라. 자, 보유공지 정의란 해서 보유공지 제조소 이렇게 하고 자, 보유공지 제규정 있잖아요. 제규정. 보유공지를 안 할 수 있다. 2번 제조소 보유공지 그림이 이 그림이야. 이 그림. 맨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그림 있죠. 표지 게시판 위에 있는 그림. 방화산, 유황, 격벽 설치하고 자동 폐쇄시계 60분, 방화문 60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자, 표지 게시판은 한번 읽어보셔. 내가 볼 때는 다시는 안 나올 문제야. 표지 게시판. 이 기술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지. 이영물 기술사에나 나올 문제들이. 자, 쭉 남고, 자, 4번 별표. 4번 건축물의 구조. 4번 쭉. 아니, 그 뒤에 넘어갔고, 한 장. 건축물의 구조.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이 있어. 여기 보시면은, 소방법의 연소 우려 구조. 소방법의 연소 우려 구조. 건축법의 연소 우려 부분, 이온물 안전관리법의 연소 우려 예별 개념은 다 같아. 개념 다 같아. 근데 자 봐봐. 연소 우려 구조, 연소 소방법에 또는 뭐가 있어? 연소 우려 개구부,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제가 볼 땐 건축법에 연소 우려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왜? 드렌치 설비가 들어가잖아. 방화문 들어가고 드렌처 설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드렌처 설비 들어가니까 연소 부분 아마 그게 방화 시설이야. 소방법에서 건축 소방 감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피난 방화 시설 적법성 검토 있잖아요. 아니 나는 피난 방화 시설 적법성 검토하니까 뭔 소방 감리들이 피난 계단도 감리하고 방화 구역도 감리하고 건축법에 의한 방화 구역은 누가 감리해야 돼? 건축감리가 해야지. 왜 소방감리가 해, 그것을. 할 필요 없다니까. 소방감리는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역을 하라, 이 말이지. 비상전원실, 저장용기실, 이게 하자안전 기준에 비상용기실, 저장용기실, 그 다음에 햇룸실, 감시 제어반실 7층 이상 2,000제곱 있는 거. 그거 하라, 이 말이지. 방화시설, 방화시설 같은 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방향 같은 것도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라, 이 말이지. 건축법에 의한 것은 건축법에 해야지. 피난, 물론 하면 좋지. 검토 의견서는 제출할 수 있어. 피난 같은 것은 이쪽에 피난 계단이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뭐, 좀 더 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들어주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런 거, 양방향에 피난 계단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 의견서 제출할 수는 있는 거야.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소방감리가 건축법에 의한 방화샷다가 잘못했다고. 비상정로실에 방화문을 설치하는데 우리는 방화샷다로 설치한다. 그때 방화샷다를 감리하는 것이지. 예? 건축법에 의한 방화샷다가 감리를 했는데 그걸 감리를 안 했다고. 소방법에 의한 것은 당연히 지적하는 건 맞는데 건축법에 의한 것은 지적하면 그래갖고 소송 붙어갖고 회사가 졌어. 예? 회사가 졌어. 희한하게. 소방감리는 소방법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해야 됩니다. 근데 판사가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누가 가서 어떤 사람이 가서 소방법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법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소리겠지. 자, 4번 건축물의 구조. 별표라 해서 별표. 건축물의 구조. 자, 건축물의 구조. 아마 제가 볼 때는 위험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찾아라. 그러면 별표 17의 소화 난이도야. 소화 난이도. 왜 그러냐면 소화 난이도를 알아야지만 들어가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알잖아요. 옥내 5개 소화제는 들어갈지, 스프링클러가 들어갈지, 소화 난이도가 1등, 소화 난이도 1등급.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별표 4, 5, 6.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찾아라. 그러면은 건축물 구조가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5개 탱크 저장소. 왜? 5개 탱크 저장소는 뭐 화재가 나면 어마어마한 큰 화재. 그래서 보일오버 같은 것도 중요하고 방유제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건축물 구조 말했죠. 건축물 구조 별표 이렇게 별표 쳐가지고 건축물 구조가 중요한데 자, 건축물 구조는 근데 너무 쉬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1번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된다. 2번 벽, 기둥, 바닥 보는 불연제로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해갖고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 벽으로 해야 되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내화 구조 벽으로 해야 돼. 자, 연소 우려 외벽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에 중심선, 이 인접 대지 경계선이나 아니면 도로 4m짜리 도로가 있으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여기에 1층은 3m, 2층은 5m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이렇게 딱 걸리잖아. 그러면 이 건물은 여기는 내화 구조로 해야 돼. 여기는 내화 구조 안 해도 돼. 근데 어떻게 내화 구조 안 하냐? 전체로 다 내화 구조 하지. 법상으로는 그런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이렇게. 그래서 저런 것은 딱 하게 되고 거기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이 이 규정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올 거다. 지금까지는 시험에 안 나온 것이 작년까지 5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갑종 을종 방화문이 돼 있었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위험물에 대해서 요만큼만 안 사람은 이제 개정되는 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소화 난이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것가라고. 건축물 구조. 자, 3번 지붕은 그냥 터지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자, 4번 출입구는 자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30분 방화문 설치하되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 시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해야 된다. 지금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 해야 된다고요. 도어 클로저가 있는 방화문 설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연소 우려 외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알겠지만 부지 경계선. 우리 연소 우려가 부분이나 연소 우려가 구조는 상호 중심선, 건축물 간의 상호 중심선 아니 외벽의 상호 중심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지 경계선이나 도로 중심선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건물하고도 하고 또 밑에 건물하고 돼.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도 하고 3m, 5m, 6m 3m, 5m. 외벽 간의 중계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이 훨씬 크다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방화문은 무조건 60분 플러스 방화문 해야 된다. 이게 연소 우려가. 그리고 밑에 보면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는 자,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철근 콘크리트 내화 구조로 하더라. 밑에 본 그림이. 자, 이거 내가 한 그림이 아니라고. 어디서 나온 그림이라고? 해설서. 소방청에서 발행한 해설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이거 갖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러지 마라. 나도 볼 때는 좀 아닐 수도 있을 것다. 왜 그냥 밑에 연소 우려가 있는데 전체 건물 다 하는데 여기는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연소 우려 외벽. 나한테 따지지 마. 해설서 참 좋아. 해서 양이 너무 많아요. 4권이나 되니까. 근데 이것만 보면 돼. 7권만 보면 돼. 7권만. 얼마나 좋아. 이거 공부하는 방법도 내가 딱 가르쳐주고. 자, 그 다음에 유리는 왕임 유리를 해야 된다. 자, 6번.
액체 이온물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경사지게 하고 체외 정위에다 집유 설비를 해야 된다. 이거 집유 설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그림적 하시면 되고, 자, 채광 조명 환기 설비. 여기에서 이온물을 취급하는 것에는 채광이 뭐야? 햇빛이 들어가는 창문 같은 거 있잖아요. 채광을 해야 되고, 연소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은 최소로 할 것. 자, 조명 설비는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제가 알기로는 소방법, 이온물 안전관리법도 소방법에 포함이 된다 하면 방폭이란 말은 여기 유일하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 다른 데 있으면 좀 가르쳐 줘봐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영종, 일종, 이종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PSM에 나와. PSM에 보면 영종, 일종, 이종 장소. 옛날에 저쪽에 이온물 제조소 거기 이온물 인허가를 하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쪽에 방화샤타를 설치하는데 방폭 방화샤타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봐. 그래서 소방법상에는 방폭 방화샤타를 설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설치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 법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마 이온물 다른 PSM에 있어. PSM에. 내가 그때까지는 그걸 정확히 몰랐었거든. PSM 우리가 보진 않. PSM에는 그래서 여기 그냥 방화샤타가 좀 큰 것이 한 100만 원인데 방폭 방화샤타 1000만 원이 넘어가. 그러니까 가격이 10배 차이 나니까 그쪽에서는 안 하고 싶어갖고 나한테 소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코시아 쪽에서 이제 문제 생겼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가다 보면 PSM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 되면, 그래서 방폭 방화샤타를 결국은 했었거든. 그런 것 때문에 소방에서는 이온물 안전관리법, 이온물 인허가 받을 때 방폭 등밖에 없어 일단.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소방 이 기준 때문에 발신기를 설치할 때도 방폭 발신기 설치하고, 감지기도 내가 했던 불꽃 감지기, 그 방폭 감지기 하나밖에 없어. 불꽃 감지기. 방폭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하나밖에 없고, 그거 설치하고 이것에 준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 준해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설명하고, 전선은 외부에다 하고. 자, 환기 설비 설명해 줬어요. 아까 환기 설비.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하고, 국기구는 당해 배기구 150제곱미터다. 1개 이상으로 하고, 800cm 이상으로 하더라. 자, 밑에 극기구 그림 있죠? 극기구를 설치하고 위에 회전식이나 고정식 벤틸레이터로 환기구를 설치를 하던가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밑에서부터 2m 이상, 밑에서부터 2m 이상의 여기다가 이렇게 벤틸레이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가 하라. 자, 이렇게 딱 하고, 자, 밑에 그 다음에 배추 설비, 채광 설비를 안내할 수 있다는 거 다. 6번 배추 설비는, 자, 그림 보세요. 그림 밑에. 배추 설비는, 자, 아까 말한 국소 배출 방식.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는 국소 배출, 이렇게 국소 배출 방식으로 하고, 예? 국소 배출 방식으로 하고, 자, 극기구는 위에다 하래. 극기구는 이렇게 위에다 하래. 배출구는 위에다 해야 된다. 높은 곳에 설치해라. 강제 배기 방식으로 한다. 국소 배출 방식은 밑에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고. 자, 옥외 설비는 바닥에다 이렇게 해서 옥외 설비를 하고, 바닥에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외부 이온물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낮게 경사 설비하고, 유불러 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 이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림까지 해놨으니까 좀 이거 그림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준 게 있어요. 내 특기인데, 이건 내가 특강이다 보니까 내가 그림을 찾아서 넣은 거거든요. 해설사가 좀 생각보다 잘 나와서. 근다고 해설서 보지 마. 해설서 보지 마세요. 양이 너무 많아, 네 권이. 응? 150페이지 한 500페이지 돼, 네 권 보면. 뭐를 보려고 그런 것을. 내가 가르쳐 준 것만 해. 하지 말고, 이온물 나오니까 또 우르르 가갖고 또 해설서 또 찾아가지고 다운받아갖고 또 다 우르르. 하나만. 아유, 그거 하라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거 하라고. 강사가 그런 거 해갖고 학원 다니고 그런 것이지, 지금. 학원 안 다녀도 되잖아. 와갖고 오늘 이 특강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냥 막 다운 다 받아갖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설비 쭉 한번 읽어보면, 자, 어려운 거 없는데 4번 압력계 및 안전장치. 이게 해설서에 보면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자세히 돼 있어. 자, 압력계 및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더라. 자, 안전장치 당연히 설치해야지. 안전장치 설치 안 돼갖고 터져보면 이건 뭐라게? 봐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휴먼 에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온도, 고압력, 고농도에서 했어. 근데 안전장치 같은 거 했잖아요. 계장 시스템 안전장치를 했는데 그게 터져버렸어. 그럼 그 터져본 것은 뭐라게? 반응 폭죽이라 하잖아. 왜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냐고. 안전장치 고장난 거지. 반응 폭죽이다. 그럼 이렇게 문제 있어. 자, 이온물 계장 시스템의 안전장치의 고장으로 해서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문제랑 반응 폭죽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문제 되나? 틀린 문제예요? 틀린 문제냐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시라고요. 기본에 충실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냥 때려 맞춰서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하고 정전기. 자, 필의 설비 지정수량 10배는 기사시험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 다음에 자 9번 이온물 취급 탱크 나오죠. 이온물 취급 탱크. 자, 이온물 제조소에 5개에 있는 이온물 취급 탱크 있잖아. 아까 설명해서 5개. 자, 여기에 있는 이온물 취급 탱크, 5개에 있는 이온물 취급 탱크는 자, 라번 5개에 있는 이온물 탱크는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방위제 용량, 당해 탱크 용량 50% 이상을 하고 둘 이상의 취급 탱크에는 50% 플러스 나머지 탱크 10% 이상의 가산량을 하더라. 이거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 저기 기능사나 저 기능장의 시험 문제 보면 200리터일 때 200리터고 100리터짜리 뭐 두 개가 돼 있을 때 몇 리터냐? 그러면 200리터에 100, 100리터에 두 개, 그러니까 20, 그래갖고 120리터 쉽잖아요. 기준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런 자, 그 밑에 보면은 2번은 뭐예요? 옥내 이온물 취급 탱크가 있을 때는 해가지고 탱크에 취급하는 구조 설비 그다 해갖고 라번 봐봐요. 라번 이온물 취급 탱크 주위에는 턱 그래 턱 옥내는 방유턱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 방유턱입니다. 그래서 턱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탱크 이전 그 제일 큰 탱크 이온물의 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당해 처치 탱크에 수납하는 이온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최대 여러 개 있을 때는 최대인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두 개 있어요. 두 개 기억하시고 나중에 잠깐 제가 해드릴 텐데 또 5개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에 보면은 항목에 방유제 항목이 딱 있어. 방유제 항목. 높이 구하는 계산 문제 나왔는데 지금 계산 문제 나오지는 않겠지. 이 방유제는 8만 리터 이상일 때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 개수는 20개 이하로 해야 되고 감마기도 1000만 리터 넘어가면 감마기도 해야 하고 영문이 추가하면 출연도로 2m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은 5개 탱크 저장소에 또 있더라 이 말이지. 방유제. 내가 볼 때는 밸브 통기관이 나왔거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구조 아니면 방유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방유제를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그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가시고, 자, 배관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 10번 배관. 배관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 근데, 이 배관이 모르겠어. 나올 문제는 아닐 것 같아. 배관은. 오히려 배관보다 건축물 구조나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배관은 그냥 우리 이온물 배관 같은 거 할 때는, 아시겠죠? 뭐, 부식이 안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해서, 고밀도 에틸렌 폴리우레탄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압 시험은 액체일 때는 1.5배, 기체일 때는 1.2배 이상을 해야 된다.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해야 된다. 접합 부분에는 누설이 없이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말하는데, 이렇게 배관에 누액 감지기 있잖아요. 우리 누액 감지기 같은 거 설치하거든. 누액 감지기 하나에 1000만 원 넘어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소방 감지기. 제일 비싼 감지기, 방폭 감지기, 이런 것이 해봤지. 요즘 많이 떨어져 한 50만 원대면 사는데, 이 정도 돼. 누에감. 우리도 이제 소방 그런 것 좀 그렇게 해야지. 그쵸? 배관을 고정시키면? 나도 몰라. 그냥 누에 감지. 몰라. 그냥 고정시키니 어쩐지 몰라. 아니, 누액이 되면은 그것에 이제 용량이 나와서 누설됐다고 이렇게 알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소방 기사는 아직 좀 더 지나야 나올 문제들이니까요. 특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특례 저장 취급에 이송 취급할 때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 이온물 기능장 혹시 하신 분들 보면 아세트알데히드 그다음 알킬 알루미늄 이렇게 운송할 때 그 다음에 취급할 때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거 뭐 90%에 뭐 10%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특례에 있어, 나중에. 아직까지 그런 특례는 우리는 소방기술사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소방기술사는 건축물 구조랑 거기에 들어가는 소방시설까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하다 하면 거기까지도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아직까지 소방기술사를 좀 해야 되고 쭉 가다 보면은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안전거리 뭐 좀 단축하는 거 이거 파라만타는 얼마 나온 작년에 나왔으니까요. 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옥내 저장 자 옥외 탱크 저장소 자 말했죠. 4번이 옥외 탱크 저장소에 옥외 탱크 저장소 별표 5번은 옥내 저장소 자 옥외 탱크 저장소에 자 1번 뭐라 했어요. 안전거리는 옥외 저장 탱크 안전거리 별표 4에 1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안전거리 준용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유공지도 제가 볼 때는 옥외 탱크 저장소하고 옥내 저장소에 내화 구조로 됐을 때 비내화 구조로 됐을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1m, 1.5m 이렇게 나오고 그것보다는 소방기술사는 내가 볼 때 이게 훨씬 중요해. 옥외 탱크 저장소에 3, 5, 9, 12, 15m 이렇게 하고 지정수량 4,000배 이상일 때는 30m 이상으로 하는데 옆에 반띵을 할 수 있다. 지금 지정수량 4,000배 이상 이거 보유공지 아까 보유공지 설명해 줬잖아요. 보유공지는 이거 아마 시험 문제 내기 좋아. 옥외 탱크 저장소에 보유공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4,000배 이하, 초과 이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랄이야. 어떤 것은 미만이고 어떤 것은 이하고 초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지랄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4,000배 이렇게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다 해가지고 근데 관리사는 그때 이번에 뭐 그런 문제 합격자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하 미하 이거 예를 들어서 옥내 소화전 이게 채점 변사한테 직접 듣는 거예요. 옥내 소화전 방수압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0.27메가파스칼 이상 0.7메가파스칼 이하 이렇게 써야 정답을 준대. 합격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평상시엔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합격자가 많다 그러면은 이하 그 다음에 이상 이하 이거 안 쓰면은 떨친다고 점수를 안 준다고 뭐 빵점 안 주겠지만 안 줄 가능성도 많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근데 해야 되는데 소방기술사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물결문화한 거 해도 크게 나쁘진 않고 보유공지의 목적이 중요하고 왜 보유공지를 해야 되는가 중요하고 이 기준이 중요하고 뭐 개선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 개선사항은 내가 모르겠으면 예외조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외조항은 이 업무를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제외를 시켜 예외조항은 없애는 게 좋다 이런 거 갖다 쓰면 돼. 무조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개선사항에 그렇게밖에 안 써. 채점 매주 사는 분들이 이거 잘 썼네? 뭐 개선사항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지. 이것도 또 내가 말했잖아. 합격한 사람이 10명이 합격수 이야기하면 다 틀려. 그 사람이 맞은 것 좀 거기 끄덕끄덕 거리지 말고 내 말 들어. 강사들 내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옥외 탱크 저장소에 뭐가 나온다 했어? 자, 이게 옥외 탱크야, 이게. 옥외 탱크 저장소에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방유제가 나오겠지, 방유제. 근데 방유제 나오기 전에, 자, 탱크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했어, 내가? 통기관이 나온다 했잖아요. 탱크가 들어가면. 지하 탱크,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전부 통기관 나오죠. 이게 통기관이 시험에 나왔잖아. 똑같아, 그 구조는. 근데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자, 봐봐요. 10번인가 9번인가 보면 쭉 넘어가다 보시면요. 자, 중간에 쭉 통기관도 중간에 보이고, 계속 가다 보면, 9번에 있네, 9번. 9번에 방유제, 이렇게 46페이지. 방유제, 이렇게 딱 있잖아요. 방유제는, 자, 방유제를 3, 6, 4, 6, 5, 6 이온물은, 하고 방유제를 설치해야 된다. 방유제 용량은 탱크 하나일 때 그 탱크 용량의 110%, 두 개일 때는 최대급 110% 이상으로 해야 된다. 방유제 높이는 0.5에서 이상, 3m 이하, 두께는 0.2m 이상의, 지하는 1m 이상 매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갖고
요거는 20cm, 여기 0.5에서 3m 이상이고 지하는 1m 이상으로 또 매설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쭉. 이게 방유제가 여기 기준에 이온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5개 탱크 저장소 9번에 있다고. 오케이? 외우기만 했지. 특론에 총론에 이게 방유제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 있지? 몰랐잖아. 아시는 분 몇 명 없더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다. 법규 찾아보면 여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잖아. 소방법의 법규, 법제처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법규를 해준다니까? 그리고 해설서에 있는 거 카피해가지고 너 해설서에 있는 것들을 저작권에 위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방안전원, 여기 안전원은 저작권 있을까? 안전원도 가서 거기에 있는 거 책 같은 거 있잖아. 예? 거기에 있는 것을 좀 해가지고 이걸 판매 목적으로 판매하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 목표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쫙 넣고 내가 볼 때는 안전원은 진짜 책도 옛날하고 틀려. 내가 기술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에 기술자 소방안전 교육자료처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안전원 기술자 교육을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책이 너무 좋아. 요즘에 내용 현장 실무 팍팍 반영해. 소방안전원 교육자료 책에 내가 찍었던 예상 문제 나왔어. 다 나와서 다. 그래서 국립소방연구원이 생기다 보니까 현장 실무도 많이 넣고 안전원에서 그 자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현장 실무에 관련된 거 요즘 이슈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했어. 그리고 교육자료 책들도 굉장히 잘 만들고 지금 2019년부터는 책들이 너무 좋아. 안전원이 다른 책 볼 필요 없어. 내가 책 참고한다 그러면 소방안전원 교육자료 책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 PDF 다운 받아진가 안 받은가 모르겠지만 다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현장에 또 가면은 실습실 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나게 잘 해놨어. 또 실습실도 소방 교육도 많이 시키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시키잖아요. 얼마나 눈에 파닥파닥하지 아세요? 농담도 못해. 농담하면은 강사님 진도 나가시죠 그래요. 진짜로. 그 사람도 100만 원 넘게 나왔고 한 4주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면 합격률이 5% 10% 그런다는데 정신없이 공부해요. 자, 방유제 방유제 답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탱크는 10개 이하로 해야 되고 20만 제곱미터 이하는 20개까지 가능하더라. 방유제 통행할 수 있는 노명법 군의 도로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지름이 15m 미만인 것은 3분의 1, 지름이 15m 이상인 것은 2분의 1 이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9번에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것은 5개 탱크 저장소.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방유제 관련했던 것들이 쭉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전체 다 할 필요 없고 우리 이거 책 같은데 그 총론이나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하면서 나는 옛날에 외웠던 거 아직도 영군이 주간 배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우고 있어. 다 아마 총론, 특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로 할 거예요. 옥내 저장 제조소에 옥내 취급 탱크 방유턱이지 거기서 방유턱 아니 5개 취급 탱크의 방유제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린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리고 설명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출처를 많이 알아라 이런 말이지. 자, 별표 17만 하면 되니까요. 한 1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거기에 어떨 때 소방시설이 들어간가. 아까 이제 건축물 구조나 이제 기타 부수용지, 안전거리, 보유공지 이런 걸 다 작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물 이런 거 받으면 아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온물도 좀 잘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있어. 예? 군대에서 이온물도 굉장히 좀 잘하는 건축사 사무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런 안전거리 보유공지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건축사 사무소하고 일을 하면 와 이것 좀 해주시죠. 진짜 아무것도 몰라. 너무 힘들어 너무. 그러니까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석유, 동아석유, 대창석유, 무슨 석유 이런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잘한다게. 아니까 그쪽에서는 자기 협력업체들 데리고 가잖아요. 설계, 건축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다 보니까는 소방도 딱 하고 공사도 딱딱 알아서 해버리고 면허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아무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제도 좀 불합리점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야죠. 어느 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들어가는지 그것이 별표 17의 소환 난이도다 이 말이에요. 소환 난이도. 별표 17이
이온물에서 소방기술사라고 하면, 소방기술사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별표 17이라고.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한 건 아까 말했던 별표 4부터 별표 16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별표 17에, 자, 그러면, 자, 별표 17에서 소화 난이도인데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1등급에 들어가는 소방시설 있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6m. 지면은 어떤 6m 높이가 6m 넘어가면 일단 다 소화 난이도 높고, 그 다음에 탱크가 들어가죠. 탱크, 이온물에 관련된 탱크가 들어가면 액 표면적 40제곱미터, 그리고 아까 말했던 100배, 150배, 옥내 100배, 150배, 그 다음에 연면적, 제조소 취급소는 공장이라 했잖아요. 공장.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화 난이도 1등급이더라. 이렇게. 생각보다 쉽죠? 쉬워. 종류만 알면 돼, 종류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주유소 있잖아요. 이렇게 주유소가 있었는데 이 주유소에 사무실이 이렇게 딱 있어.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무실에 커피숍을 만들었어. 커피숍이나 아니면 편의점을 만들었어. 이 GS25 편의점을 만들었는데 이 면적이 합쳐가지고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요것도 소화 난이도 1등급이 되더라. 그러니까 혹시 건물 500제곱미터 해봤자 150평이잖아요. 150평이면 적은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가 있는데 가서 있는데 1, 2층 같은 거 돼 있으면 더 크잖아요. 커피숍이나. 있는데 여기가 150평 넘을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가 없네. 법으로 위반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건축물 이게 소화 난이도 1등급이면 스프링클러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만 알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제조소, 일반 취급소, 연면적 1000. 공장이라 했죠, 공장.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옥내 소화전이 들어가고 밖에는 옥외 소화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스프링클러도 들어가더라. 아니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들어가더라. 제조소 1000제곱미터면 제조소 공장일 때 1000제곱미터면 자탄밖에 안 들어가. 그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렇게 그런 거. 자, 제조소, 일반 취급소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이란 뜻이에요. 공장. 그러니까 소방이 얼마나 이온물이 중요해. 이 이온물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내팽개치고 있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설계감리 공사 점검제도가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해갖고 가서 소방처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기술사들이 할게, 우리 소방하는 사람들 할게, 우리한테 주라 그러면 되잖아. 공부도 않고 뭐 법이 어쩌고저쩌고 우리한테 주라고 하면 이 소방청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냐고. 안 그래?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그래 진짜. 문제만 내린 것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였어 지금? 소방 기술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소방 기술사 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거 보면서 좀 하면서 하면 되지. 소화 난이도 1등급만 알면 되는 건데 이것은 몰라. 자 봐봐요. 주유소, 제곱치유소 지정수랑 1000, 연면적 1000, 지정수랑 100, 그리고 지면으로서 높이 6m. 이거 말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 6m. 탱크가 있다. 탱크도 여기서부터 6m. 옥내 저장 탱크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m. 이러면 요 액 표면적이 40제곱미터면 소화 난이도 1등급이라니까? 조금만 해도 6m만 넘어가면 1등급이야. 1등급이면 옥외 탱크 저장소에 뭐가 들어가는데 살까? 고정포 방출구가 들어간다 했잖아. 고정포 방출구, 시험 문제에서 고정포 방출구 물어볼 때 이온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정포 방출구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고정포 방출구 내려가면 하자안전 기준도 고정포 방출구가 있어. 그 사람이 그것을 과연 생각해갖고 고정포 방출구를 낼 거냐, 항공기 경납구에 설치되는 거 아닐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온물 안전관리법이 나온지, 하자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내가 시험 낼 경우가 은근히 많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 우리가. 그렇게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납구, 특수 가연물,
300제곱미터면 소규모 거기 전기시설 있잖아. 여기에만 우리 그 하자안전 기준 적용받고 나머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예 처음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환하에도 주유취급서 나오네. 자, 별표 13의 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아까 말했잖아. 여기. 요 면적. 요 면적의 합이 사무소 있는데 여기 옆에 근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근생이나 뭐 식당 이런 판매서 같은 것이 500제곱, 이렇게 합쳐 500제곱 넘어가면 나중에 뒤에 보면 들어가는 소방시설 있잖아.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돼. 스프링클러. 그러면 해야 된다.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치하잖아.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아갖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데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돼. 소방 설계업 면허 없어도 설계해도 돼. 소방 감리도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란 뜻이. 그래서 설계 감리 공사업을 왜 이것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어떻게 관리하냐고 관리사 점검 만드냐고 해갖고 지금 우리 소방한테 주라. 옥내 저장소에 지정수량 150배. 아까 5개 탱크 저장 옥내 5개 저장소 100배. 옥내 저장소 150배. 5개 탱크 여기는 5개 탱크는 또 틀려. 5개 탱크는 또 액표 면적 40 있고 또 100배 있고 막 그러는데 옥내 저장소 150배. 그다음에 연면적 150m 초과, 150제곱미터 초과, 처마 높이 6m인 단층 건물 옥내 저장소. 이것은 소환하여도 1등급이더라. 5개 탱크 저장소는 액표 면적 40제곱미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6m 이상인 거, 또 100배 이상인 것이 기더라. 그다음에 옥내 탱크 있는 저장소 액표 면적 40, 그다음에 6m 이상 뭐 이런 거. 그다음 5개 저장소 100배, 100제곱미터,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 이송 취급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송 취급소, 모든 것에 이송 취급소가 탱크로라고 이동 탱크 저장소 헷갈리지 말아야겠어요. 여러 번 말했어, 지금. 이송 취급소는 파이프라인 있잖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데를 어떻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가압 설비. 그 기름을 벌려면 가압을 해야 되잖아. 거기 가압 설비. 파이프라인에 구멍 뚫어갖고 기름 빼갖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 걸려. 왜 걸린지 알아? 거기에서 기름 빼는 것을 혼자 사겠어요? 그런 것은 기름 이렇게 타갖고 대규모잖아. 여기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다 알긴 할 건데, 대규모인데, 꼭 대규모 한 여러 명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럼 꼭 거기서 혼자만 욕심 부리는 놈이 있어. 그럼 욕심 덜 부리는 놈이 너만 가져가냐, 나도 가져간다 해갖고 찔러버려. 그러다 다 걸려 들어가.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다 그런다니까? 그거 파다가 새갖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마시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소환하여도 1등급에 들어가는 소방시설 제조소면 일감치유사에 자 봐봐 들어가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또는 물 분부 등 소화설비 들어가고 주유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들어간다. 건축물에 하나다. 예? 지금 이거 딱 설명하고 들으니까 진짜 뭔가 눈에 귀에 팍팍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건물이야, 건물. 옥내에 설치된 저장소에는 당연히 스프링클러나 물 분부 설비 들어가겠죠. 옥내 저장소에.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에 뭐가 들어간다고? 물분무 소화설비라든지 아니면 고정시포 소화설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정시포 소화설비. 그 다음에 옥내 탱크 저장소에도 물분무 소화설비, 그 다음에 고정시포 소화설비 뭐 이런 것이 옥내 탱크 저장소에. 자, 여기에 들어가는 옥내 탱크 저장소는 포헤드를 많이 설치해. 포헤드 방식 많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5개 저장소, 이송 취급소에 들어가 있는 거, 옥내 소화설비, 5개 소화설비,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더라. 이송 취급소. 근데 이송 취급소가 생각보다 적어요. 예? 이송 취급소가.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거. 이송 취급소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솔직히. 무엇이 들어가는지. 5개 저장소도 거의, 5개 저장소도 이놈은 5개 저장소에 있는 것을 옥내에서 설치할 때 옥내 저장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5개 저장소에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설치해? 그죠? 옥내 소화전도 어떻게 설치해? 못 하거든? 그래서 여기도 좀, 이게, 우리가 이해나갈 때는 많이 사용은 안 하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5개 저장소에 옆에 있는 그 가지고 가다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취급소. 여기에도 5개 저장소가 해당이 되면 여기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생각해봐. 건물 밖에 설치하는 5개 저장소면 지정수량 100배다 그러면 90배 설치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었어. 그냥 이렇게 지정선 해갖고 바닥에 콘크리트로 먼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보면 소환하에도 2등급하고 3등급은 그냥 소화기 정도만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2등급에 들어가는 소화설비, 그 다음에 3등급에 들어가는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소화기 정도만 들어가니까
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시면, 자, 4호 소화설비 적응성의 스프링클러, 자, 61페이지에 사르위험물의 스프링클러에 별표 되어 있잖아요. 별표. 세모표. 별표가 아니라 세모표. 사르위험물 세모표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지 않는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다른 거 밑에는 의미 없어. 스프링클러의 사르위험물에 세모가 된다는 소리는 적응성이 있는데 조건이 따른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 조건이 맨 밑에,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살수 기준 면적 279m, 279에서 372, 370에서 465, 465 이상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2023년도, 이게 올해 2월 달에 바뀌기 전까지 면적 밀도 그래프 글로 표현해 준 거야. 면적 밀도 그래프가 글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이걸로 우리가 스프링클러 적용한 적도 있어. 제가 할 때 스프링클러를 그냥 건물 바로 옆에 설치되는 것은 가스, 그리고 또 두 개도 하는 게 있어. 스프링클러도 하고. 그래서 면적 밀도 그래프로, 그래서 자 보시면 이 12.2 이상 막 이렇게 8.1, 9.8, 11.8, 12.2 이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급 1, 그다음에 상급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NF에도 이게 좀 바뀌고 있으니까 뭐 2023년도에서 뭐 또 2개점에서 했다가 올해는 또 1개점으로 바뀌었다가, 응? 내가 말했죠. 가연성 은폐 공간이 뭐냐고. 아무도 모른다고. AI한테 물어봐도 몰라. 가연성 은폐 공간이 뭐든지. 가연성이 따른 거고 AI한테 물어보면 은폐 공간 따른 게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해주더라고. 아마 반자 안에를 가연성 은폐 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 반자 안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갈 때 완화 조건이에요. 완화. 두 개점 중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소화설비 능력 단위 같은 경우는 뭐 기능사나 기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소방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마번 보세요. 마번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 예?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은 자 해가지고 3번 가로 3번 옥내 소화전 설비는 각 층의 기준으로 설치 개수 5개를 동시에 하고, 노주에 자 350kPa, 방수량은 1kg다.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은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보시면 이거 여러 개 있어. 저기 유튜브에도 여러 개 있으니까 잘 한번 봐보시면 구분, 그 다음에 NFTC 하지 않는 기준, 그 다음에 이형물 안전관리법 여기 있어가지고, 자 옥내 소화전 하지 않는 기준은 기준 개수가 2개 또는 5개 있고, 고층은 5개죠. 그리고 여기서는 130 LPM, 그 다음에 0.17MPa에서 0.7MPa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자, 옥에는 기준 개수가 2개, 그리고 350 LPM, 그래서 여기가 2.5MPa, 0.25인가? 2.5가 아니지. 0.25 메가파스칼.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그냥 똑같아. 스프링클러는 10개, 20개, 30개, 그 다음에 2.1에서 2.3m 이렇게 하고 80 LPM 이렇게 딱일걸? 똑같아. 근데 이온물 안전관리법에는 옥내 소화전이 5개, 260 LPM,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0.17 아니고 350kPa 이렇게 돼 있어. 350kPa. 세부 기준에 보면은 0.7MPa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나도 몰랐어. 그 세부 기준을 안 봤으니까 잘. 근데 세부 기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오면서 보니까 세부 기준 요거 하고 또 세부 기준에 가갖고 0.7MPa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 나 처음에 문제 우리 학원에 저기 안병일 원장이 문제 풀었을 때, 야 0.7MPa는 상한선은 없지 않냐 그랬더만, 야 세부 기준에 나왔어야 그래. 이온물 그렇게 하면서는 몰랐어 나도. 참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그다음 옥외 소화전은 기준 개수가 4개, 450 LPM, 여기도 350kPa.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기준 개수, 스프링클러는 3개,
반경 1.7m에 여기는 80 LPM, 방수 압력이 여기는 100kPa. 그러니까 kPa에 맞는 거지. 세부 기준은 이용 하자안전 기준을 가져오다 보니까 메가파스칼로 맞는데 전체적으로 kPa로 하는 것이 훨씬 좀 맞는 것 같아. 이온물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 있어. 자, 그 기준이 어디냐 말하지 마. 지금 여기 이제 할 거야. 자, 보시면 마번, 가로 3번. 옥내 소화전은 각 층에 개수 5개 하고 350kPa, 분당 260rpm이고 2번 수원은 7.8, 즉 7.8이라는 소리는 30분 기준으로 한다는 소리야. 30분. 우리 옥내 소화전은 그 하자 안전 기준은 20분, 40분, 60분이잖아요. 근데 이온물 안전관리법은 30분 기준이더라.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반경 25m고 자, 4번 옥외 소화전 자, 가로 3번 보시면 옥외 소화전은 설치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그래서 450rpm 방수압력 350kPa 450rpm이고 자 2번에 가로 2번은 수원은 4개가 13.5 세제곱미터의 이상률이 되도록 해라. 이것도 30분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자 스프링클러도 반경이 자 보시면 1.7m 반경 1.7m 그 다음에 기준 개수 3번에 30개 그리고 방수 압력은 100kPa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 있고 그리고 포고 소화 설비, 불활성 가스 기체 소화 설비 이렇게 해서 경보 설비까지 이렇게 쭉 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은 옥내 소화전이 이거 기준 개수 5개잖아요. 그래서 1300 LPA 요것은 450 곱하기 기준 개수 4개니까 1800 LPA 그리고 여기는 2400 LPA 이렇게 해서 전체 더하면 이온물 안전관리법은 내가 가서 보니까 전부 다 5500 LPM이더라고. 펌프가 5500 LPM짜리 AB 펌프 하나, 기장 펌프 하나. 알겠죠? 1300, 1800, 2400 아니고 5500 LPM이죠. 이온물 안전관리법은 제조소에 만약에 들어가면 5500 LPM이 되더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될 예정인 법이 특수 가연물에 옥외 소화전을 설치할 때 방수총으로 설치해라 또는 방시조 겸용을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조에다 방총을 하고 있는데 방수총이란 말이 이온물 안전관리법 세부 기준에 보면은 포 모니터 노즐이 있어. 시험에 한번 나왔어. 이게 방수총 개념이야. 포 모니터 노즐이 1900 LPM, 130m 방수량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연관이 돼서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기억에는 내가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 모니터 노즐까지 방수총이랑 법이 예정되는 거 지금 주차장도 습식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법이 예정됐던 거 그런 내용 같은 것도 관련해서 하고 이제 잠깐만 내가 그냥 입법 예고 된 것 중에 간단히 설명해주면 상수도에 이치 표시하는 거고 스프링클러의 지하층은 습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조기 반응 주차장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습식일 때 부합식과 습식을 해야 되는데 준비 작동식이니까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 있고 1.2m 이게 입법 예고 됐다고 지금 입법 예고 됐었는 게 아마 내년에까지 아마 정리가 되면은 혹시 소방은 입법 예고 됐어도 전기차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때는 아직도 삼면에다 방화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밸브 송수구를 밸브 2차 측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야. 1차 측에다 설치하면 밸브가 안 열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혹시 차던되고 이렇게 하면 2차 측에다 해야 된다. 이것도 NFPA가 그렇게 돼 있어. NFPA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5층 이상 병원 그다음 7층 이상 숙박 관광호텔 여기에 이제 층마다 이게
저기 2개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층마다 설치해야 된다. 이걸로 기준도 바뀌고 피난기구도 부천화재 때문에 간이 완강기를 수용인원 수에 따라서 설치하라. 지금 하나만 설치하고 있잖아요. 침대가 2칸이면 2개, 그 다음에 더블 2개면 4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 같은 것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아날로그 감지기나 포켓 부분, 트랜스포 있는데 포켓 부분 깊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뭐 연기 감지기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되고, 리튬 배터리에 시각경, 이거 이뻐 보이고 되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 줄 테니까요. 그런 거랑 아까 방수총이 들어갔으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포에 관련해서 포 모니터 노즐까지 이렇게 한 번씩 좀 갖고 가야 된다. 자, 오늘 이온물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은 우리 소방기술사에서 가져가야 될 문제만 제가 딱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법이 어디 법에 있는 거 있잖아요. 별표 4번만 보면 되고 4번, 6번만 보면 되고 별표 시행규칙에 별표 17만 보면 됩니다. 4번, 6번, 17만 보면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어렵게 됐는데 수업은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